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이어서 우리가 이제 5번에 유기 기전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다시 전 시간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삼상공급용이고, 동기발전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교류발전기라고 하더라. 교류발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기발전기는 뭐가 돌아가는 계좌가 돌아가는 회전 계좌형이라고 하죠. 구조는 직류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거 계좌 정의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어? 직류기에서는 자, 어떤 게 있었어요? 정류기와 정류자와 그다음에 브러쉬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없는 거죠. 거기에 교류발전기는 뭐가 있어? 슬림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림링. 그래서 어떻게 교류 기전력을 기전력을 이제 만드는데. 자, 기전력을 만들다 보니까, 교류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제 거기에 고주파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파형이 일그러진답니다. 그죠? 일그러져.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까지 배웠어요? 뭐, 전절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포권을 이용해가지고,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켜가지고, 고주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까지 배웠어. 그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유기기전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섯 번째. 자, 유기기전력이에요. 자,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자, 직류발전기에서의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나오는 식은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직류기에서는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습니까? A분의 PG에 파이에 60분의 N으로서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 수 있었어. 그죠? 자, 뭐가 주어졌을 때? 병렬수, 국수, 도체수, 자속수, 회전수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자, 회로적으로 봤을 때, 유기기전력은, 자, 어떤 거? 단자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분의 합과 같다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다. 자, 마찬가지. 자, 동기 발전기도 유기기전력을 구하는데, 자, 유기기전력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요놈하고 똑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류기다 보니까. 그럼 보시자고. 자,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 이제 한 개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순시치를 우리 E라고 한대. 근데 원리가 어떤 원리였어요? 원리가. 이 원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었다고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 E는 어떻게 구했어? BLV의 사인 세타 볼트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90도가 1이 되니까 어떻게 BLV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 그 다음에 V는 주변 속도가 되겠지. 자, 그놈을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 이 V라고 하는 거, 우리 회전자 속도 어떻게 구했어요? 파이 D의 60분의 N으로서 우리가 구했죠. 왜? 자, 근데, 자,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뭐야? 면적당 자속이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자속밀도죠. 제곱미터당 웨버. 그렇지? 자, 근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도체가 되겠지. 원도체. 이 원도체에 어떻게? 원주는 뭐가 돼? 파이 D고 길이가 L이니 이놈의 단면적 어떻게 됩니까? 파이 D L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놈이 파이 DL의 파이가 되겠네. B값은. 그래서 이놈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시게 되면 한 개 도체에, 우리 교재 이제 보세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한 개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순시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떤 걸 이용해서? 자, 요놈과 요놈을 이용해서 요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자, E라고 하는 게, 자, P에, 자, EF의 파이 DL에, 자, 뭐가 됐어요? 자속밀도 B 볼트 값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 그죠? 자, 이거 지금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 근데 이 과정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 암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 기전력 공식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기전력 공식만. 자, 두 번째. 자, 뭐가 나와, 이제? 기전력에
평균치래요. 평균치. 자, 우리 직류기에서의 이 교류값은 우리 뭐가 됩니까? 평균값이 돼. 자, 다시 회로적인 개념을 좀 가볼까요? 우리 회로에서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회로에는 자, 교류를 표현하는 값이 있었어. 어떤 값? 첫 번째 순식값, 그 다음에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그죠? 근데 이놈은 뭐야? 직류기에서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의 무슨 값? 평균값이야. 평균값. 그럼 평균값이 뭘 의미해? 아, 직류분을 의미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교류에서는 대표적인 값이 무슨 값? 실효값이 되겠지. 실효값. 그죠? 우리 220V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이야? 교류의 실효값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평균치 값을 딱 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평균값이라고 하는 걸 구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 구해보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2파이 F가 되더라. 그래서 실효값을 구해봤어. 자, 실효값 세 번째. 두 번째, 평균치. 세 번째, 자, 실효값. 자, 요 실효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평균값 구했으니까 우리 회로에서 파형률이라는 거 있었지? 파형률 어떻게 구해? 파형률. 실효값을 뭘로? 평균값으로. 구한 값이 파형률이죠. 그러면 이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파형률 곱하기 자 무슨 값?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겠네. 파형률 값이 얼마예요? 1.1이 되겠네. 그죠? 정연파니까 1.1에 곱하기 자 평균값이래요. 평균값 어떤 거? 여기 있는 자 어떤 거 곱해주시면 돼? 2파이 F 1.11이 되겠네. 자 이게 뭐가 되니까 2파이 F가 되니까 요게 곱해주시면 되겠지. 곱해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2.22에 파이에 F가 되더라. 근데 자 우리 어떻게 코일곤수 한 개에 자 변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그거는 EW가 되겠지. EW 해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 값이 되겠죠. 거기에 권성계수 K 오메가 값이 되겠네. 이게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값이에요. 요 값이. 아,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죠? 네, 과정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또는 풀이 방법을 다른 걸로 이것도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풀이 과정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어?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자, 이런 것도 있었어. 자, 우리 우리는 BLV의 사인 세타 값이래요. 그죠? 이게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전력을 만든 것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자, 이제 어떤 걸 집어넣어 볼까? 패러데이 렌치 법칙이라는 게 있지, 기전력 2는. 어떤 거?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n에, 역방향으로 흐르니까, 마이너스 n에 dt에 d 파이가 되겠지. 그죠? 이게 패러데이의 렌치 법칙이 될 거예요. 별개, 요놈이 1번식이라면 요 2번이라고 할게. 별개. 그때 자속을 우리가 파이 m의 사인에 오메가 t 볼트라고 할게요. 그럼 요놈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의 dt에 d에 파이 m의 사인에 오메가 t가 되고요. 요놈 어떻게 돼 이제? 마이너스 n에 자 오메가의 파이 m에 자 뭐가 됩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 그죠? 다시 자 요놈 마이너스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오메가의 파이의 n에 사인에 자 오메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순식값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최대값으로 보는 거지. 이건 최대값이고 자 실효값 자 이 실효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2분의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놈 어떻게 돼? 루트 2에 자 오메가 파이의 n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2파이 f니까 2파이 f에 파이에 n이 되고 요놈이 루트 2가 되겠지. 고로 자, 요놈의 교류의 실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눠보면 얼마 나와? 4.44의 f의 파이가 돼. 자, 이 회전속도 권성계수 우리 이건 이제 동기발전계에서는 이게 n이 어떻게 돼? 자, 권수와 권성 개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런 기전력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자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공부했어. 권선법을 공부하면서도 공부를 했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시자고요. 자 요게 뭐냐? 요놈이 자 뭐가 돼? 주파수, 자속, 권수. 이건 권성 개수.
권성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자, 고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동기발전기에서의 유기기전력 E는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 볼트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보시자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요 내용이니까. 자, 요 내용이 돼요.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자, 이 K 오메가 뭐야? 우리 권선법 하면서 했어. 이거 뭐야? 권선 개수인데, 자, 이 권선 개수는 뭐와 같더라? 자, 우리 분포권 개수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단절권 개수. 그 다음에 고가 같다더라. 어떤 거 이제, 자, 기전력을 만들어지는데, 이 권선 개수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키고자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요 놈은 뭐보다 작더라? 1보다는 작다더라.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전력을 만들었는데,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자고요. 자, 이 Y결선 한다 그랬죠. 전기자를 Y결선 한다라고 했어. Y결선. 자, 이렇게 Y결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전력의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지. 요게 기전력이죠. 그렇죠? 한 상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이야. 그러면, 자, 여기 이 단자에 걸린 전압 우리는 V라고 할게요. 이걸 무슨 전압? 단자 전압. 이놈이 이제 단자 전압. 또는, 자, 전격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격 전압. 한다면, 이놈은 뭐가 돼? 이제 기전력이 되겠죠. 기전력. 그러면, 단자 전압은, 자, Y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성간 전압이 상 전압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그러면 단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자, 유기기전력 E 값에 비해서 몇 배 커? 루트 3배 크더라 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에서 자, 다음에 값에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어떻게 이제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 값이 자, 하나의 유기기전력 값이래. 단자 전압은 자, 어떻게 유기기전력이 몇 배 커? 루트 3배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공식도 꼭 기억을 해 주셔. 왜? 이거는 Y결선의 특징이니까. 그럼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상에 걸린 값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발전기의 단자전압 V는 어떻게 루트 3의 2배와 같다더라 라는 내용이 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을 자, 정연파로 하기 위해 채용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하고요. 단절권 및 분포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을 사슬롯으로 하고요. 사슬롯이라고 하는 건 스큐슬롯, 영어로 스큐슬롯인데 어떻게 자 슬롯을 이렇게 반듯하게 감는 게 아니고 이게 비스듬하게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를 크게 한대. 그래서 어떻게 파형을 정연파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고조파 성분 때문에 파형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파형을 어떻게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파형을 어떻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게 뭐야? 권성계수에서 나오는 거죠. 권성계수.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기전력은 자, 어떤 것만 공부하자? 우리가 이 공식 하나만 꼭 기억을 하자. 공식 4.44의 F의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 값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서 만들어진 값이야. 그럼 이 단자 전압이라 발전기의 단자 전압, 부하 쪽으로 가는 이 단자 전압, 이 전격 전압은 자, 어떻게 되더라? 이 기전력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Y결선 특징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유기 기전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여섯 번째, 자, 동기 발전기의 출력값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보시죠. 동기 발전기의 출력값. 자, 이제 여섯 번째. 자, 동기 발전기의 출력이요, 출력.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이 왜 이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어. 자, 아까 우리
회전제에 의한 분류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썼었고요. 원동기에 의한 분류가 있었어. 원동기. 그 원동기 계좌를 돌려주기 위한 원동기로서 어떤 걸 쓸 것이냐 해서 어떤 거 수차형이 있었고 터빈형이 있었죠. 우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자, 비돌긋기. 자, 비돌긋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통형이라 그래요. 원통형. 원통형의 자, 출력값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한 거였고, 두 번째, 이제 돌긋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비돌긋기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아까 그 원동기에 의한 분류에서 수차형이 있었고 터빈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엔진 발전기가 있었어. 근데 엔진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디젤 발전기로서 어떻게 가정용 전기 설비에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발전기에서는 수차나 터빈 두 가지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원동기야, 원동기. 뭔가 돌려줘야 돼. 수차형 보자고. 그 두 차이가 뭐냐면 관성 모멘트의 차이를 가지고 봅니다. 관성 모멘트가 크냐 작냐. 수차를 보자고. 수차는 자 어떻게 이제 수력 발전소의 수차는 커야 돼. 그렇죠? 커. 뭔가의 대형 물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걸 견디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수차의 원동기라고 하는 거, 뭐 원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 놈을 돌려주는 요 축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이 축이야, 축. 이 축이에요. 이 원동기의 축이 어떻게 생겨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비돌긋기냐 또는 돌긋기냐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수차형을 보자고. 수차형. 제가 좀 더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수차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에서 우리가 회전을 한데, 물레방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레방아. 어떻게 속도가 어떻게 돼? 천천히 돌지. 우리는 저속기라 그래요. 저속기. 그 다음에 어떤 거? 큰 대량의 물을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제 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놈이 뭔가의 극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이 안쪽에다가 그걸 뭐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달게 된다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극을 달게 된다면, 자, 더 많이 달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해? 수차형 또는 돌긋기라고 해. 돌긋기. 대형으로 다니까. 근데 이 비돌긋기, 원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거 이제 빨리 돌려고 하다 보니까, 터빈 발전기야. 이 축을 어떻게 빨리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지름이 작고 굉장히 가늘겠죠. 근데 이 바깥에다가 그걸 다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다가 다는 게 낫겠지. 왜? 바깥에다 달게 되면 뭔가에 저항이 생기겠죠. 저항력 때문에 돌아가는 힘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그걸 설치해요. 이 그걸 이렇게 설치하겠지. 그죠? 이걸 뭐라고 해? 비돌긋기 또는 원통형이라고 합니다. 원통형.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돌긋기형은 어느 발전기? 터빈 발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터빈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뭐가 있어? 자, 돌긋기. 자, 돌긋기의 출력인데, 이 돌긋기는 뭘로 보시면 돼요? 수차형. 자, 수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수차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도 많이 해. 돌긋기 또는 자, 뭐라고도 합니까? 뭐 철긋기. 자, 기전력이 동부다는 이제 철이 뭐 있어요. 뭐 철긋기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돌긋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로도 해요. 이게 돌긋기고, 비돌긋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돌긋기라고 하는 것은 돌출됐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보시자고. 자, 잔상발전기에 출력값이 있어요. 우리 어떤 거, 송배전식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 어떤 거, 동기 리액턴스 분의 2V의 사인 델타 값으로서 우리가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건 어떨 때? 단상일 때. 근데 3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상은 3배 크지. 그죠? 상에 대해서 우리 교류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죠? 단상일 때는 우리 이런 게 있었잖아. 회로에서 P는 자, VI 코사인 세타였다면 3상은 어떻게 돼? 3배의 VI 코사인 세타가 된다더라. 라는 거 공부하셨죠? 3상이니까 어떻게? 단상보다는 몇 배 커? 3배 크겠지. 그래서 P는 자, 동기 리액턴스 분의 3배의 이 V의 사인 델타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사인 델타. 이 사인 델타가 어떤 거? 출력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왜? 값이 1이니까. 그래서 최대 출력. 자,
최대 출력은 자, 몇 도에서 일어나더라?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델타 값이. 이해되시죠? 어떤 거? 델타 값이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요거 기억하자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최대 출력이 90도일 때 어떻게 최대 출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 어떤 거? 비돌국형의 출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출력값 단상은 자, 누설 리액턴스분의 EV의 사인 델타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식만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과정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정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 안 해드립니다. 안 해드려요. 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벡터도 그려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동영상 꺼버려. 아이씨, 보기 싫어. 이거 어려운데? 포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꼭 이런 값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림 보시면 되겠지. 90도일 때 최대 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긋기의 출력값을 한번 보시자고요. 돌긋기. 자, 돌긋기의 출력을 구하는데 요 식은 중요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P는 자, 단상일 때 어떻게 구해? 동기 리액턴스 분의 이 V의 자, 사인 델타에 플러스 자, 2배의 자,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의 곱하기 자, V 자승의 직축 리액턴스 마이너스 횡축 리액턴스의 값 곱하기 사인 2 델타로서 우리가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때는 자, 몇 도일 때, 부하각이 몇 도일 때? 6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온다는 거. 자, 요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자. 근데 둘 중에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 그죠? 시험 대비용이에요. 우리가 뭐 기기를 막 이해하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고 시험을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대비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뿐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만약에 우리가 기기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자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다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인 것만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돌긋기 원통형의 최대 출력은 90도이더라. 그때 최대 출력을 구하는 식 P는 어떻게? 리액턴스분의 EV의 사인 델타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네. 그죠? 다음, 자, 일곱 번째. 자, 이제 일곱 번째 보시자고요. 일곱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이제. 자, 일곱 번째에 뭐가 나오냐? 정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정기자 반작용. 정기자 반작용 들어봤네? 어디서 들어보셨어? 우리 직육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직육에 대해서 정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한번 자, 질문을 한번 드릴게. 자, 정기자 반작용이 뭐야? 뭐예요? 뭘까?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이 떠오르셔야 돼. 자, 어떤 거야? 계자에서 나오는 주 자속을 정기자에서 나온 자속이 어떻게 감소시켜가지고 중성 측이 이동되는 현상을 우리는 직육에서 정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생각났지? 근데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뭐 썼어요? 보상 건선이라고 하는 걸 썼어. 그죠? 중요해. 그죠?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직육이보다 더 중요해. 여기서 정기자 반작용은. 이해되시죠? 공부하셔야 돼. 근데 이제 직육이보다는 교육에서는 이제 부하가 몇 개야? 부하가. 다시 회로적인 개념으로 가셔야겠죠. 자, 부하가 몇 개가 있을까? 부하가. 교육이는 R, L, C 세 개의 부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부하가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R 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L 부하가 있어. 그다음에 C 부하가 있어요. C 부하. 자, 뭐냐면 기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을 하시려면 자, 무슨 과목이 선행 과목이 돼야 돼? 우선은 자기학이 선행 과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회로예요, 회로. 자, 자기학하고 회로를 배우지 않고 기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겠다. 이건 어려워도 너무 어렵지? 이해가 안 돼. 해서
혹시라도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 내가 자기하기 안 되고 지금 회로가 안 돼. 근데 지금 기기를 보고 있어. 얼른 꺼. 그거 뭐부터 하셔야 돼? 자기학하고 회로부터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왜? 아니, R이 보고 L이 보고 C가 먼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렇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제 보시자고. 근데 그런 걸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전기자 교류 발전기에서의 자, 전기자 반작용인데 자, 전기자 반작용에서의 우리 교류 발전기에서 부하는 세 개가 있다. R부하, L부하, C부하. 근데 여기서 어떤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회로적인 개념으로 좀 갈게요. 회로적인 개념으로. 우리 회로에서 R 부하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어? 어떤 특징을? 전류와 전압이 어디에 있어? 동위상에 있어. 동위상에. 크기는 전류가 작겠지만 전압에 비해서 위상은 어떻게 돼? 동위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하고 C 부하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놈을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리액턴스. L을 뭐라고 했어? XL이라고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 이놈은 XC라고 해서 뭐? 용량성 리액턴스. 그럼 유도성은 뭐고 리액턴스가 뭐냐? 다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야? 지금 저항의 오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자, L 부하는 어떻게 이제 유도성이니까 보니까 전류가 자, 전압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상이 몇 도? 90도. 자, 어떻더라? 느리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도성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 부하는 자, 어떤 거야? 전류가 자, 전압보다 자, 위상이 자, 몇 도? 90도 어떻더라? 앞선다 또는 빠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됐었죠. 우리 요거 가지고 이제 전기자 반작용의 특징을 찾는 건데 우리 자, 요놈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위상이니까 동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90도. 자, 90도 느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자, 90도 앞선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진상이다라고 표기를 해요. 자, 선생님, 전 지금 동상이 뭐고 지상이 뭐고 진상이 뭐고 90도가 느리고 90도가 앞선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보고 오시라고? 회로 쪽 가셔가지고 자, 어떤 우리 회로에 자 3장 내용이 될 거예요. 기본 교류 회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있어. 보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 그럼 봅시다. 자,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회로적인 개념이었고요. 이제 기기적인 개념으로 가자고. 자, 동기발전기야. 동기발전기는 지금 어떤 거죠? 회전 계자형이라고요. 회전 계자형. 그럼 보시자고.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계자가 자,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이야. 이게 N극, 자, S극.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슬립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기전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기전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할게. 가정을 해보니까 자, 저항부하만 있을 때는 전류와 전압이 지금 동위상에 있대요. 동위상에. 어떻게? 기전력이 들어가고 요놈이 회전하게 되면 또 여기 뭐가 생겨? 전류가 생겨, 전류가. 그렇죠? 그렇잖아. 그지? 왜? 기전력이 또 들어가고 전류가 흐르다 보면 또 자속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돌면 이게 돌게 되면 여긴 자속의 힘이 생기잖아. 그럼 앙페르의 오므나서 법칙에 의해서 자, 이제 보시자고. 여기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안쪽만 보시자고. 그러면 자, N극에서 S극이야. 자, 자속의 힘 어떻게 됩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폐곡면을 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자속은 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지. 자, 요 방향으로 자속은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R 부하에서는 자, 기전력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자, 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래. 그럼 어떻게 이제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니까 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자, 어떻게 원 자속과 어떻게 돼 있어? 교차돼 있어. 이해됩니까? R 부하. 그래서 우리 자, R 부하를 뭐라고 해?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해. 교차 자화 작용. 또는 자, 가로 횡이지. 횡축 뭐라고 합니까? 반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요. 횡축 반작용. 이해되시죠? 왜?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부하 보자고. L부하. 자, L부하 보게 되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대. 만약에 여기에 기전력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면, 자, 90도 늦게 여기에 뭐가 생겨? 전류가 생겨, 전류가. 이 전류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생깁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고,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겠지.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들어가니까, 요 방향으로 뭐가 생겨? 자속이 생겨. 그럼 자속이 어떻게 돼, 이제? 계자 기자력이 자속은 이렇게 생기는데, 자, L 부하에서 생긴 자속은 어떻게 생깁니까? 요 방향으로 생기죠. 요거 지금 자속 감소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거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자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 자속이라는 건 어떤 거야? 자속이 감소가 된대. 맞잖아. 주 자속을 지금 어떻게 요 힘을 생기면서 자속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C부하 볼게요. C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전력에 비해서 전류가 90도 앞서 있네. 그렇죠? 이게 전류야. 앞서 있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요게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방향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여기는 자, 어떻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생겼지.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생겨? 이 자속이 요 위로 이렇게 생겨. 그러면 원 자속과 기자에서 나온 자속과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생기겠지. 자속이 자속이 어떻게 해요? 자속량이 증가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증자작용이라고 해. 증자작용. 근데 감자작용 L에 대한 거나 C에 대한 이 부하가 이 자속의 이 자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직축으로 생겼잖아. 지금 직축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 우리는 무슨 반작용? 직축 반작용이라고요. 직축 반작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감자작용.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증자작용. 이해되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그림과 같은 발전기에 부하가 접속된 경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며, 자, 이때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전기자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 전기자 반작용이라 해.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전류, 진상 전류, 지상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며, 맞죠? 왜? 부하가 교류에서는 뭐가 있으니까? RLC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전류? 동상 전류, 지상 전류, 진상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놈 모르면 이 이해를 못해. 그 다음에 자, 각 전류에 따라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진대요. 자, 보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일 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야. 상이 같아. 여기서 기전력 만들어지고 전류가 흘러.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난다고? 교차 자화작용. 요 방향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럼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하죠. 횡축 반작용. 진상인 경우, 진상일 때는 어떻게? 계좌에서 나온 자속과 자, 어떻게 이제 C에서 나온 자속이 같은 방향이야. 자속이 증가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증자작용. 증자작용. 그 다음에 L 부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에서 나온 자속이 요 방향이라면 L에서 나온 자속은 아래로 가. 자속 감소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감자작용. 근데 감자작용과 증자작용을 통틀어 무슨 뭐라고 해? 직축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무조건. 중요합니다. 또 전동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는데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하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 뭐만 반대되겠어? 이건 반대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어떤 거? L하고 C.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우리 동기발전기에 유기기전력과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출력, 그 다음에 자, 우리 어떤 거 가장 중요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 봐요. 근데 앞전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떤 과목이 선행이 안 된다면 자기학과 회로가 선행이 안 된다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기기를 뭐 다른 과목을 다 같이 배우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그게 회로나 뭐 자기학이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기기를 듣고 지금 기기를 어떻게든 해야 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최소한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신 이제 서브적으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자, 특히 유기기전력하고 유기기전력 구하는 식, 뭐 4.44의 FFIN, 그다음에 발전기의 출력 어떤 거? 비돌국기형만 기억을 하자. 몇 도에서? 90도에서 출력이 일어나는 거고 전기자 반작용 어떻게? 동상과 진상과 지상이 있는데 L부와 C부하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부하는 교차 자하작용, L부하는 뭐 감자작용, C부하는 증자작용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